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최근에 엄청난 관심이 들어오고 있는 게 어떤 섹터이죠? 바로 이 제약 그리고 이 바이오 섹터이죠. 자, 더욱이나 지금 이 제약 바이오 중에서 어떤 종목에 엄청난 관심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바로 이 유한양행이라는 이 종목, 이 기업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이 들어오고 있죠. 자, 왜냐하면 렉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FDA 승인이라는 이런 쾌거를 이뤄내면서 신고가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제2의 유한양행 어떤 종목, 어떤 기업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시죠. 자, 제가 오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딱 맞은 종목에 대해서 가지고 왔고, 자, 올해 FDA 3상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자, 승인이 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유한양행처럼 신고가 돌파, 앞으로 어마어마한 이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본격적인 설명 드리기 전에 제 영상에 이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지고 있죠. 이제 이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 자, 지금 이 가을이 오면서 이 주도주가 어떤 섹터로 바뀌고 있습니까? 바로 이 2차 전지가 이제는 지고 바이오가 뜬다. 자, 제가 이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는 올해 2024년 시작할 때부터 강조를 드렸어요. 자, 물론 이 2차 전지 2023년 너무나 좋았지만 너무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다. 그리고 이 기대감에 대한 이런 상승분 이미 다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조정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렇다면 2024년도에는 어떤 섹터를 주목하셔야 된다? 바이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죠. 자, 그러면서 올해 주요 제약 바이오 기업들 주가 상승률을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대장주라고 볼 수 있죠. 엄청난 상승이 나왔고 황제주 100만 원을 다시 한번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 FDA 승인 기대감이 있는 HLB 또 한번 엄청난 상승 중에 있고, 이 삼천당제약 그리고 이 유한양행은 당연히 빼놓을 수가 없죠. 자, 그리고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던 건 바로 이 알테오젠입니다. 자, 이처럼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의 상승률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자, 그러면서 이 코스닥 시가총액이 모조리 변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래 에코프로 BM이 1위였죠. 자, 알테오젠이 이번에 지금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 1위에 달성을 했고, 물론 이렇게 2차 전지 기업들이 있지만 지금 치고 올라오는 게 누구다? 바로 이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관심이 들어오고 있고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더욱이나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말이 뭐죠? 바로 이 금리 인하죠. 9월부터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된다. 자, 그렇다면 금리 인하가 된다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바로 제약 바이오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런지는 제가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죠. 자, 금리 인하가 된다라면 누군가는 이 돈을 빌리기 쉬워진단 말이에요. 자, 돈 어딘가에 투자를 하겠죠. 지금 이 투자 어디로 들어갈까요? 미래 사업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미래 사업 어떤 게 있겠습니까? 바로 이 제약 바이오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 금리 인하 시즌이 오면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의 상승하는 이런 패턴이 나와줬고, 자, 또 한 가지 바로 이 생물보안법. 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미국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중국 쪽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 우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작년 이 2차 전지가 엄청난 상승이 나왔을 때 지금 이와 비슷한 법안이 발의가 됐었단 말이에요. 자, 바로 이 IRA 법안이 발의가 되면서 어떻게 되었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결국 이 IRA가 미국 쪽에서 중국 기업을 제재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이 K 배터리 관련주들, 국내 이 배터리 관련주들이 엄청난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물보안법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중국 제약바이오 제재를 하겠다. 자, 그렇다면 대체주들에 대해서 상승분이 나올 텐데 그게 어떻게 될까요? 제약바이오, K제약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듯 모든 부분을 따지고 봤을 때 앞으로도 제약바이오의 시간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지금부터 이 가을 증시의 주도주는 뭐다? 제약바이오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런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뜨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지고 바이오가 뜬다. 자, 가을 증시 주도주 바로 제약바이오가 될 거다라는 부분들. 자, 코스닥 시장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약진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말씀드렸던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선 게 바로 제약바이오 알테오젠이다. 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엄청난 실적 매출을 달성하면서 100만 원, 무려 3년 만에 황제주에 복귀를 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가장 큰 이슈였던 건 바로 렉나자 폐암약 FDA 승인이었죠. 유한양행.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일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처럼 지금 시장은 누가 뭐라 해도 주도 섹터는 제약 바이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이 들어오고 있죠. 바로 제2의 유한양행은 어떤 기업이 될 것이냐. 자, 블록버스터 K 신약 발굴에 분주가 들어가고 있다. 자, 제2의 렉나자 도전은 계속된다. 자, FDA 정주준 제2의 렉나자 도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자, 이런 대기업들도 당연히 우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SK바이오팜, 셀트리온 역시도 제2의 렉나자는 우리가 할 것이다.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바로 HLB 리보세라님도 이 재승인 재심사 서류를 9월 20일까지 다시 한번 제출하겠다, 재심사를 받겠다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자, 올해 초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2024년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2차 전지에서 어디로 넘어왔죠? 바로 이 반도체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도체 관련주들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서 반도체를 연이어서 이 AI 관련주들에 대해서 엄청난 상승. AI가 왜 올라갔죠? 바로 이 엔비디아의 엄청난 상승이 나왔다. 자, 엔비디아 다시 한번 실적 발표를 했죠. 안 좋게 나온 건 아니지만 시장 기대치에 상회하긴 했으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기대감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졌죠. 자, 그러면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 최근까지 이런 조정 하향 패턴을 맞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넘어오고 있는 섹터 어딘가요? 바로 이 제약 바이오 섹터란 말이에요. 자, 지금은 우리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신다면 이쪽 섹터에 무조건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추후에 FDA 승인 기대감이 높은 이런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자, FDA 승인 기대감이 높은 K의약품을 살펴보니 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당연히 HLB 리보세라님이 있겠죠. 그리고 HK이노행, KCAP이라는 이 부분,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 중증 근무력증에 대한 이런 의약품,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당연히 찾아보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오늘 이 모든 종목, 모든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자, 일단 다들 알고 계시는 이 HLB는 빼고 갈게요. 자, 당연히 지금 한번 이 불발이 떨어졌고 다시 한번 재심사에 들어간다. 지금 이런 종목들 우리 여러분들 재료도 다들 알고 계시고, 지금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다시 말씀드릴 내용도 없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자, 이렇게 제2의 유한양행이 기대되는 종목들, 바로 이 세 가지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이 종목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ABL 바이오라는 종목이고, 두 번째로 한올 바이오파마, 세 번째로는 HK 이노엔이다라는 이런 종목들인데, 자, 지금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FDA 승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세 가지 종목을 추린 이유가 있겠죠. 자, 당연히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재료들, 그리고 추가적인 이슈들이 뜰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차트의 자리도 좋아야 한다. 지금 이 삼박자가 딱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가져온 부분이고, 자, 그렇다 한들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린다 한들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의 의구심을 가지실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하셨던 우리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은 이런 부분 필요 없으시겠지만, 자, 신규 시청자 여러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 어떤 상승 패턴을 나와줬던 건지 짧게만 체크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지난 언제입니까? 8월 23일 영상부터 체크하고 갈게요. 제가 이때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이때도 제약바이오 우리 여러분들 보셔야 한다. 자, 오늘도 말씀드릴 종목이지만 제가 이때도 ABL 바이오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ST팜, 바로 생물보안법 수혜를 받을 거다. IMBDX, 이 종목도 예전부터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ABL 바이오부터 체크해 보시면 언제입니까? 제가 23일에 말씀드렸죠. 바로 이 날짜입니다. 제가 이때 말씀드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그리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제가 이때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이 정고점 부근 단기적으로 35,000원, 37,000원 라인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저항 라인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정확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렇게 38,500원을 찍고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죠. 자, 이런 식으로 1차적인 저항 라인까지 정확히 찝어드렸고, 자, ST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이 날짜였죠. 23일 말씀드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추가적인 상승, 약 15%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IMBDX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세 번째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서도 심상치 않다 말씀드렸었고, 또 한 번 말씀드렸고, 최근에 언제였습니까? 23일. 제가 이 날짜에서도 마지막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서 연 3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왔고, 한 20%가량 상승이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조정을 받았죠. 자, 근데 이 종목도 역시나 지금도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눌러준다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언제입니까? 8월 20일
20일이었죠.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서도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쓸어담고 있다. 바로 최근에 이 전기차 화재, 전기차 포비아 관련주로 바로 민테크 KBG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 KBG라는 종목 자체가 바로 이 외국인들이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죠. 자, 그러면서 언제였습니까? 바로 이 날짜죠. 8월 20일 제가 말씀드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의 한 30%, 4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몇 개만 더 살펴보자면 언제였습니까? 8월 19일이었죠. 제가 이날에는 다음날 20일 날 바로 이 시추 관련해서 일정이 있다. 더욱이나 도양고래 시추 누가 하겠다 말했습니까? 대통령이 하겠다 했다. 재료가 작지가 않다. 지금은 조정받고 있는 것일 뿐 당연히 다시 한번 반등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 자, 어떤 종목 말씀드렸습니까? 화성밸브 그리고 GS글로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이 화성밸브부터 체크해 보시면 언제입니까? 8월 19일 바로 이 날짜입니다. 8월 19일 말씀드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틀 연속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다. 아마 이날에는 거의 상한가까지 근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GS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언제입니까? 바로 이 날짜죠. 8월 19일 제가 이 날짜에 말씀드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의 2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자면 제가 지난 8월 12일 날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이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국내 유통사다. 자, 앞으로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엄청난 이슈가 몰아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정확히 이 타점적인 부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17,000원 부근까지 다시 한번 눌러준다라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블루엠텍 언제였습니까? 제가 영상을 이 날짜 8월 12일 날 이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분명히 17,000원 이하가 온다면 기회가 된다 말씀드렸죠. 언제였습니까? 8월 20일, 23일 이때가 16,500원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확한 타점에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줬죠. 자, 이런 식으로 저희 이 영상만 우리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런 식으로 시청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장중에 종목들 그리고 정보들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는 곳은 어디다 말씀드렸죠? 바로 이 텔레그램방에서 말씀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이렇게 단타적인 부분들 위주로 진행하는 방 그리고 단기 수행 위주로 진행하는 방 두 가지 방이 있는데, 자,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단타방 저희가 어제장에서 이렇게 종가 베팅으로 어떤 종목 말씀드렸습니까? 자, 지금 네 가지 종목 말씀드렸는데 삼성공조 저희가 뭐 손절 친 건 바로 말씀드립니다. 시가에 밀리면서 3% 손절을 했다. 자, 나머지 종목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패턴이 나와줬죠. 자, 그리고 이렇게 단기방에서도 저희가 최근에 이렇게 장중 단타 위주로도 한 번씩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ABL바이오 5%, 에코프로머티 4%, 자, 이런 식으로 수익을 챙겨 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영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장중에는 당연히 이 텔레그램방에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자, 아직 입장을 못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가 영상 말미에 어떤 식으로 입장하시면 되는 건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종목 ABL바이오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ABL바이오, 자, 오늘장에 올랐죠. 52조 신고가 돌파를 했다. 넥스트 유한양행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달에 중요한 이슈가 발생을 했다. 연내 기술 이전 목표 그리고 지금 이 담도암 치료제에 대해서 지금 임상 승인에 대한 이런 이슈 재료가 남아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죠. 자, 그러면서 ABL바이오가 최근에 어떤 걸 진행을 했습니까? 바로 이 3자 배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4천억 원 실탄을 확보를 했다라고 나왔죠. 자, 제가 이때도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바로 이 재료를 가지고 말씀드렸죠. 1,400억 원 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을 완료했다. 자, 원래 이 유상증자라고 한다면 우리 여러분들 뭐 악재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자, 주주 배정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주주분들 주문에 의해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시장에서는 악재로 작용을 하죠. 자, 하지만 3자 배정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어떤 투자처에서 자기들 돈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얘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1,40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호재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미 기술 이전 이런 부분들 체결을 하고 있고, 이 말은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 지금부터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타점적인 부분까지 잡아드리면서 한번 이렇게 수익을 내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자, 헌데 제가 오늘 또 한 번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자, 바로 이렇게 빅파마도 군침을 흘리고 있는 게 이중항체라는 이런 부분인데, 자, 지금 ABL바이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 시장 선점을 하겠다.
자, 이중항체 ADC 빅파마도 주저하고 있다. 자, 왜 그런 겁니까? 개발에 대한 이런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빅파마를 제치고 있는 게 ABL 바이오다라는 이런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선점을 하고 있는 게 바로 ABL 바이오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런 후보 문제 3건, 그리고 내년 임상 일상 신청까지, 자, 추가적인 재료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제2의 유한양행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언제였습니까? 코로나 때였죠. 고점 4만원을 찍고 추가적으로 빠졌다. 중간중간 반등은 있었지만 계속해서 빠졌다. 거의 3분의 1 토막 이하까지 빠져버렸다. 자, 그리고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최근에 심상치 않다. 그러면서 정확히 타점 이 부분이었죠. 정고점 부분에 맞고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자, 물론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떤 패턴입니까? 지금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다. 거래대금 역시 엄청나게 터졌다. 자, 어떻게 본다면 안 좋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얼마 전 유한양행도 비슷한 패턴을 보여줬고, 물론 똑같은 패턴은 아니었지만, 자, 이렇게 언제였습니까? 이 날짜가 바로 8월 21일 승인이 되었다라는 날짜였죠. 헌데 주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청나게 빠졌죠. 자, 그러면서 거래대금 역시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고가 행진을 돌파를 했죠. 자, 물론 유한양행과는 똑같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유한양행은 이미 FDA 승인이라는 재료가 터져버렸다. 그에 반해 ABL 바이오는 다르죠. 앞으로의 기대감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하는 건 주식입니다. 주식은 기대감에 선반영이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게 어딥니까?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이 기대감에 가장 크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 정고점 부분을 한번 터치하고 내려왔지만 다시 한번 조금 더 조정을 준다? 3만원 부근까지 조정을 준다라면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 있는 종목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한올바이오파마라는 종목인데, 자, 지금 이 종목이 얼마 전에 적자로 나왔었죠. 근데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특성이 어떤 게 있습니까? 실적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뭐 최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엄청나게 좋게 나오다 보니 뭐 제약바이오도 실적이 좋아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자, 원래부터 얘들은 기술 특례 목적으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적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블록버스터 제품 성장세에 주목이 되고 있다. 자, 2분기 영업 손실이 31억 원 적자 전환을 했지만, 자, 올해 영업이익 지난해 대비 5배 증가 100억 전망이 되고 있다. 자, 블록버스터 의약품 3개 제품, 그러면서 판매량에 주목이 되고 있다. 자, 앞으로는 이 실적까지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유 있는 공격적 R&D 투자, 바로 이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약바이오는 기대감이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공격적인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앞으로의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면은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자, 올해 상반기 기술 도입 계약 2건을 체결을 이미 했고, 자, 바토클리맙이라는 부분에 임상 3상 진행 중에 있죠. 이게 바로 제2의 유한양행이 될 수 있는 FDA 승인 기대감이 있는 품목입니다. 자, 이렇게 가시화될 바토클리맙의 경쟁력에 주목이 되고 있다. 중증 근무력적 임상 3상에 대해서 환자 등록을 이미 완료를 했고, 자, 미국 파트너사 임뮤노반트죠. 자,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바로 이 부분이 바토클리맙인데 개발 현황을 발표를 했다. 자,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임상 3상에 대해서 이미 진행 중에 있고, 이렇게 글로벌 임상 3상을 완료한 뒤에 내년에 FDA 품목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물론 이 부분이 승인이 될지 불발이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자, 하지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선반영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게 주식이다. 특히나 제약바이오가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종목도 차트를 보시면 지난 2020년, 2021년도가 코로나 시기였죠. 제약바이오 달려갈 때 같이 달려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청난 이런 조정을 받았죠. 자, 최근까지 조정을 받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다시 한번 시켰었고, 그 이후에 주가는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 부분을 우리 여러분들 확대해서 보시자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때 기준봉을 세우면서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자, 이날 5천억 원 가까이의 거래대금 돈이 터져버렸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스권을 당연히 형성을 했겠죠. 자, 그러면서 최근까지도 이 박스권 하단까지 계속해서 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다른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한 번씩 순환매로 슈팅이 나올 때 이 종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의 움직임이 없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자, 더욱이나 이렇게 돈 5천억 원이 터지고 난 뒤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간 흔적은 전혀 없죠. 자, 이런 돈은 스마트한 머니다. 더욱이나 돈을 쓰면서 이렇게 올려버렸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 더욱이나 이 종목 역시 재료가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재료, 어떤 기사를 띄우든 주가를 한번 이런 식으로 방향을 돌리기에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첫 번째로는 당연히 어디겠습니까? 뭐 4만 원, 4만 2천 원 부근이 첫 번째 저항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때 부근을 어떤 식으로 돌파가 해 줄 거냐? 재료의 크기가 어떻게 될 거냐? 더욱이나 이 거래대금 돈을 어떻게 터지면서 올라가 줄 거냐? 자, 이 부분이 이 정고점 부분을 돌파할 수 있냐 없냐? 자, 그 부분에 차이가 날 겁니다. 자, 이 종목 역시 현재 주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바로 이 HK 이노엔이다라는 이런 종목인데, 자, 지금 이 HK 이노엔 이 매수세가 상당합니다. 외국인부터 기관, 금융투자, 보험, 투신, 뭐 기타 금융, 은행, 연기금까지도 모조리 물량을 쓸어가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런 걸까요? 분명 뭐 얘들이 산다라고 주가가 이런 식으로 100%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바보는 아니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베팅을 했다라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바로 이 K캡이라는 부분, 유한양의 렉나제에 이어서 국산 10번째 FDA 승인 신약이 될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이 들어오고 있죠. 자, K캡 미국 임상 3상이 12월 29일 완료 예정에 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미 북미 지역 개발 판권에 대한 기술 수출까지 완료를 했다. 자, 지금 이 K캡이라는 게 어떤 약이냐면 바로 이 식도염 약입니다. 자, 자체 개발한 이 약인데 이미 국내에서는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로 판매가 되고 있죠. 2019년 3월 국내 첫 출시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000억 원을 돌파했고, 자, 국산 신약으로서는 최단 시간 국내 블록버스터 약물로 등극한 이런 한국 신약 역사에 있다. 매우 의미 있는 치료제다. 자, 이제는 지금 이 약이 임상 3상 미국에 대해서 결과 발표가 임박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12월 29일까지는 엄청난 기대감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임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최단 시간 블록버스터 K캡이 올해에도 44%까지 성장을 했다. 수익성 개선의 원년이다. 자, 지금 이 기업은 실적까지도 잡아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이 HK 이노엔, 지금 이 기업이 어떤 약품을 만드는 회사냐면, 자, 우리 여러분들 숙취 해소제 있죠. 바로 이 컨디션 그리고 여명,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컨디션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HK 이노엔이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우리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시죠. 실적 매출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흔들리는 그런 위기감이 있는 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가 면역 질환 신약에 대해서 중국에 기술 이전까지 했다. 자, 얼마 규모입니까? 4,300억 원 규모이다. 자,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다라는 건 기술력은 인정을 받았다라는 부분이고, 자, 이런 이전으로 인해서 이런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부분은 한 번 발생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출시 후 매출에 따른 로열티도 별도로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돌려 말하자면 지금 HK 이노에는 가만히 있어도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매출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3년 만에 황제주 100만 원을 달성을 했죠. 자, 제약바이오도 당연히 실적이 그렇게 크게 뭐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말도 많지만 삼바의 영향을 봤을 때는 지금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기 마련이다. 자, 이 기업은 실적까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물론 이런 부분들을 뒤로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K캡에 대해서 FDA 3상 승인 여부란 말이에요. 자, 지금 이게 언제 발표가 난다라고 말을 했죠? 임상 결과가 12월 달에 발표가 난다. 자, 이 말은 이때까지는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자,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HLB가 이 리보세라닙 기대감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차트를 보시면 2021년 상장 이후에 8만원 고점을 찍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속적으로 주가가 빠졌죠. 거의 반토막 이하까지 빠졌습니다. 자, 헌데 최근에 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보시자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게 어떤 봉입니까? 매집봉이다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 부분을 돌파를 시켜버렸고 다시 한번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 단순하게만 생각해 보셔도 얘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돈을 쓰면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 물량들 다 팔고 나가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주가 한 번에 빠지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모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수익이 없다시피 하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이게 바로 어떤 부분이다? 재료, 바로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이 H1B를 보시더라도 지난 2023년 말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하향을 하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매집 현황이 포착이 되었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을 돌파를 시켜버렸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엄청난 상승이 따라왔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지금 이 단기간에 올해 초부터 올라왔던 폭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거의 4배 가까이 이런 식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거의 3, 4만 원짜리가 13만 원 부분까지 거의 3배, 4배 가까이 상승률이 나왔죠. 근데 이때 왜 올라갔습니까? 오로지 기대감 때문에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FDA 기대감으로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그리고 동일하게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다. 더욱이나 최근에는 유한양의 렉나자에 대한 이 승인으로 인해서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이 들어오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이 물량을 쓸어가고 있었던 게 외인 기간, 연기금 모두 이렇게 매수 주체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고, 자, 단기적으로 어디 부분이겠습니까? 바로 이 5만 원 부분을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해줄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더욱이나 12월까지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언제든지 중간중간 같은 재료, 같은 이슈를 가지고 주가를 올려버릴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간이 길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HK 이노에 지금 이 종목 역시 지금 자리 굉장히 매력적이다. 물론 조금 빠진다 한들 분할로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 가신다라면 충분히 수익권을 도달할 수 있는 종목임은 틀림없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도 이 제2의 유한양액이 될 수 있는 종목 ABL 바이오, 한올 바이오 파마, HK 이노엔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자, 오늘 영상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더라면, 아직 이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더라면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점 말씀드렸던 이 텔레그램방 지금 거의 500여 분, 그리고 700여 분, 1200여 분이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데, 자, 아직 입장 못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이렇게 영상 시청 후에 밑에 보시면 설명란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더보기란이 있죠. 더보기란을 클릭해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텔레그램 링크를 올려놓았습니다. 자, 단기 단타방 그리고 스윙반에 대해서 두 가지 다 올려놓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모바일 휴대폰도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링크를 클릭하시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입장하실 수 있는 방이 뜨죠. 자, 이런 식으로 열기를 누르시면 입장 요청 승인이 가능하니, 자, 아직 이 텔레그램방 입장 못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간단하게 입장 승인 요청 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에 모든 분들 승인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항상 영상도 꾸준히 시청을 해주시고 장중에는 이 텔레그램방에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 이 두 부분 다 교차해서 모두 체크를 해주신다라면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의 투자에는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